우리 우리 9시까지 빌렸죠?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대학 한번 볼게요. 내가 대학 있나? 오케이. 대학을 일단 먼저 한번 봅시다. 대학이 뭐냐? 대학의 무기는 대학이죠. 자, 이거는 나라 중국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별명하는 사람. 별명을 문장하시죠. 가장 쉬운 복음을 가장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 이 제 별명이에요. 별명이 기신네요. 길죠, 그지?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어렵게 지금 이야기할 수도 있어. 사실은 쉬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조금 뭐랄까 참고. 저도 조그만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완전 이제 생짜배기 아마추어가 뭔가 바람잡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학 한번 봅시다. 대학. 이거는 제가 발췌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용하는 대학, 유니버시티. 자, 대학이죠? 첫 번째 문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학, 유니버시티라는 말은 원래 그러니까 학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라틴어 표현, 유니버시타스. 라틴어 하면, 라틴어는 영어 같은 철자 쓰인 대로 읽으면 돼요. 자, 우니베리타스라고 읽으면 돼요. 라틴어는 거의 그래.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왜? 거의 막 예는 있는데 거의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마기스트로눔 에트 이게 슈 발음이 날 거예요. 솔라리움 그렇죠? 솔라리움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라틴어 표현은 이렇게 유리된 거다. 그 밑에 읽어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칼리는 공업자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라틴어 콜레지움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죠? 보통 공감을 의미하지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특정한 대학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대학의 외부의 독립적인 교육기관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경제로 대학 제도로는 비교적 최근에 선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모임이 그 지난주에는 우리가 좀 공개 강좌식이었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한 8번 정도 하면 너가 계약을 할 것 같아요. 마지막 어떤 면에서는 수강 신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가면 수강 신청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수강 신청이란 말도 낯설죠. 아니요. 네, 수강을 신청합니다. 학원 수강 신청하고는 좀 틀립니다. 자, 어쨌든 갑시다. 저는 백종현이고 23살. 21살, 23살인데 왜 이겠나? 대학을 준비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우리 좀 공익 지금 하고 있고 아주 열심히 아마 내년, 아니 올해지. 올해 8월. 올해 8월 저녁. 저녁하는 순간에 손에 1,000만 원을 쥐고 나올 거야. 요즘 군대 가면 뭐 하나도 안 했어요? 아니 쓰지. 그러니구나. 반 정도 써도 40만 원이 맥시멈이지. 40만 원이었습니다. 40만 원이 맥시멈. 더 해버려야겠다. 군대 그러니까 너가 군대 갈 때 반드시 오래 갑니다. 나올 때 1,000만 원 줄 수 있어. 왜냐면 딱 들어가는 순간 통장 하나 만들어 주거든. 아니면 만들어 달라면 되거든. 오빠 손에 쥐어지는 거지 제 손에 오는 거거든요. 여기 한 달에 40만 원 너희까지 좀 주기 가능해요. 근데 군대에서는 요즘은 뭐 60만 원, 80만 원도 주고 40만 원 이상을 주거든. 근데 사실은 군대에서는 돈 줄 게 없어. 그리고 휴가 나오면 집에서 또 깡 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축을 할 수 있거든. 거기다가 그러면 제대가 보통은 우리가 1년 6개월 정도, 1년에서 1년 6개월, 혹은 니네 1년 8개월인가? 1년 9개월이지. 1년 9개월. 공익은 조금 더 길어. 그러면
1,000만 원은 안 되거든. 그럼 나머지 부분은 국가 지원, 음. 33%까지 국가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딱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만들 수 있을 걸. 이건 또 그런 월급 올라가죠. 또 올랐다. 그래서 나올 때 그리고 종료인은 지금 부를 공부하고 있어요. 부자. 그러니까 부자라기보다는 부의 사람을 보고 부자라고 그랬죠. 부를 좀 공부하고 실습도 내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또 주식. 이제 종료인 같은 경우는 저하고 조금 미팅이 된다면 부동산도 제가 가르칠 마음이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를 바꾸고 가는, 키워가는 길이거든요. 부를 다스리고 부를 키워가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죠. 요거는 동식물에게도 다 줬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과 식물 있죠. 그들에게도 생육, 번성, 충만. 그래서 암수가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하려면 암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죠.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자, 요 세 가지를 두고 인간에게만 두 가지를 더 줬어요. 인간에게만 6일 창조의 다른 동식물에게는 안 줬어.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바다에 있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것, 그 세 종류를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정복하고 있는 것은 다스리라. 그러면 땅은 정복하고 그는 부동산이 되겠죠. 그리고 있는 것을 다스리라. 그럼 있는 것이란 말은 자원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자원, 땅에 있는 자원, 바다에 있는 자원. 이걸 다스린다. 그걸 보고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기업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 이런 것처럼 기업, 즉 다스려가는 거예요. 자원을 다스려가서 재화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걸 보고 다스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물론 안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해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건희가 아니지 지금 이재용이 되겠죠. 이재용 삼성 회장님은 삼성 기업 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30개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30개 내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주식이에요. 그 주식은 내가 종이한테도 그런 이야기인데 주식은 치고 빠지고 하는 게 아니다. 치고 빠지고 하는 그 목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죠? 그거는 쉽게 말하면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는 기업의 주식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주식은 내가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 주주가 한 주를 가져도 주주가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 주 가진 사람을 보고 소액 주주라고 불러요. 물론 한 주에서 많이 가진 사람은 대주주,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은 최대 주주라고 해요. 최대 주주가 그 기업의 짱이죠. 그래서 주주총회 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주주총회 열어갖고 내가 이렇게 내가 이 회사를 내가 잡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제 종편이 됐죠. 종결이 된 그 뭐죠? 재벌집의 막내 아들인가. 그죠? 그거야. 여기 그 중심이에요. 그 보면 주로 뭐죠? 주식을 몇 주를 가지고 있느냐, 최대 주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인하여 내가 경영권을 가져오느냐, 안 오느냐. 그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 싸움인데. 자, 그런데 나는 한 주를 갖고 있어. 그러면 소액 주주죠. 그런데 나는 30개 기업의 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30개 기업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내 회사가 잘 돼야 내 주식이 살을 끼워서 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 주식에 그 회사를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우리에서 엉뚱한 대로 가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주주 총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주주로서의 권한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주식을 우리가 다 사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최대 주주까지는 아니라도 대주주 박렬이 들어선다면 그 스타벅스의 경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너가 그렇게 경영하지 마. 로고 바꿔. 우리 지금 로고 마음에 안 들어. 로고 바꿔봐. 로 말을 할 수 있고 그걸 조절이 가능하죠. 그러니 기업주가 되는 거죠. 재밌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종현이가 조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 간호학과 입학 예정이 오늘날의 나이팅게일을 위하여. 자, 나이팅게일이 왜 유명하죠? 그 가장 헌신을 많이 응? 했지 않을까요? 헌신을 많이 했다. 네. 그 우리가 보통 나이팅게일 하면 대치료하고 했다. 뭐 이런 정도의 에피소드만 우리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이팅게일이가 느낀 그 미친 영향은 의료계에서, 의학계에서 미친 영향이 큽니다. 특히, 의료 체제를 구성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 그런 부분들은 좀 가리져 있죠. 에피소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원숭이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그 내가 우리보다는 더 작았을 거 아니야. 더 활발하지 못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저거들 이론대로라면. 그렇지. 그럼 우리 이론대로라면. 그지? 그들은 근접이 안 되지, 우리한테는. 왜? 우리는 보호자의 뇌를 갖고 있는데. 그지? 인터넷은 컴퓨터하고가 접속이 되겠지만, 우리는 보호자와 접속되어 있는데. 아닌가? 어쩌나. 보호자는 한계가 있다 없다? 그래도 무한색이잖아. 그러니까. 자, 그 정도 해놓고, 자기소개 끝. 자, 그러면, 대학의 역사, 이거 지금, 데카르트 좀 들어가야 되는데, 자, 다 알잖아. 우리 쌤이잖아. 어째, 그지? 넘어가도 되나? 그래 보이. 내 소개도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넘어가면 돼. 지난번에도 우리 둘이 넘어갔지, 그냥. 저 진짜 그럼 소개. 대학을 최고 교육기관으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학을 최고 교육기관으로 교육되고 서구의 대학이라고 할 만한 것을 꼽자면 비장팀 황제 교도식에서 내가 콘스탄티누스 대학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림 가치에는 콘스탄티누스 대학도 아카데미아와 같은 학자들의 의미에 가까웠고 843년이 있어야 이로써 대구에서 대학으로 통일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체 유럽에서 정신 활동의 중심지였던 콘스탄티노플리스 대학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상에 바탕을 두고 철학과 수사학을 막상설과 정신 수사학을 다양한 분과를 연구했습니다. 주로 국가와 교육을 약속하는 데 익숙했다는 점에서 콘스탄티노플리스 대학을 공대 제토렌 세고적 대학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중세 말에 이르면 저지고 우리에게 익숙한 대학의 이름의 대학이 등장합니다.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교가 아주 유명합니다. 훗날 서울에서 알려진 우리 파리 대학. 자, 천주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최고의 그 교육기관은 소르본이에요. 소르본. 이 소르본의 대학의 이론으로 종교개혁자의 불태운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소르본 대학에 지금 또 로마 가톨릭 중심의 소르본 대학에 숨어 있는 그 학문적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소르본으로 알려진 파리 대학교. 자, 그럼 계속 읽어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 등이 이 시기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시기라면 1088년, 1150년, 1167년, 1109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이죠.
그죠? 청전적 쪽에 되는 거죠. 자, 특히 이 대학들은 서구에서 최초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의 학위를 한번 봅시다. 학사 BA, 석사 MA, 박사 PhD 같은 학위 제도는 이 시기에 형성됐어요. 다시 말하면 캠브리지 대학, 파리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 이런 시기에 설립됐을 당시에 이제 학위 제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뭐 취업할 거니 진학할 거니 대학 졸업할 건데 물어보죠. 그러면 저 대학원 갈 건데요. 그러면 석사 준비하나? 어디까지 봐? 박사 준비도 해? 라는 표현을 이제 막 쓰기 시작할 거예요. 석사, 박사 에 대한 부분들이 대학을 나오게 되면 우리가 4년제 대학이죠. 4년 대학을 나오게 되면 물론 3년제도 요즘은 학점 그 은행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학사를 줍니다. 학사. 학사란 말은 이 학을 전공했습니다. 석사는 이 학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박사는 이 학을 완전히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으로 봅니다. 요즘은 박사위 박사가 있어요. 박사를 계속해 나가는 박사가 있어요. 여기까지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유럽 대학의 박사 학위는 이슬람 문명에서 들어왔어요. 이슬람 문명.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하면 그죠? 테러만 자꾸 생각하잖아. 모슬렘, 이슬람, 모슬렘, 테러. 근데 이슬람이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당장 그죠? 우리가 수 1, 2, 3, 4, 5, 6 그게 무슨 수라 그래요? 아라비아 수라고 그러죠. 그죠? 로마 수가 우리 안 쓰잖아요. 아라비아 수 쓰고. 그리고 이슬람 문화는 굉장한 여러분 그 뭡니까? 뭐지? 애플의 그 음성지능 AI 이름이 뭐죠? 응? 시리지. 시리아, 네, 또 올라.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야, 오다가. 지니는 어디 거야? 구글 거야? 지니가? 베이징. 지니. 하이지니. 맞나? 그 지니가 어디서 나오지? 구글을 써요. 아니, 그 원래가 어디서 나오지? 요슬램프. 그렇지, 요슬램프. 무슨 노래들은 누구의 요슬램프? 알라딘. 그렇지, 알라딘. 알라딘은 어느 나라 사람? 이슬람. 그러니까 알라딘 어느 나라 사람? 이라크 사람이에요. 이라크. 자, 페르시아 황제. 페르시아 황제. 그 옛날에 페르시아 황제라는 게임도 있었는데. 페르시아 황제. 그 페르시아가 어디지? 이란이에요. 그러면 한때에 찬란했던 문명이 당장 바벨론이야. 바벨론 어디야? 이라크예요. 이라크.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누구였지? 그렇지, 고레스. 고레스. 그렇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 바사가 어디?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어디라고? 페르시아가 내가 어디라 했어? 이란. 그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들을 뭐라 불러? 이슬람 나라라고 그러지. 그래서 사실은 이슬람 나라가 다양한 세계 최초 문명이 발달됐던 나라들이에요. 오리엔트 문화권이라고 들어봤어요? 오리엔트 문화권. 오리엔트 문명. 인류 최초의 문명. 인류 최초 문명. 그냥 인류 최초의 문명,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그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출 수 있죠. 수메르 문명 자체가 최초에 있었던 수메르 문명 자체가 어디냐면 바빌로니아 이라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이슬람 문화는 굉장히 발달되었던 문화였는데 오늘날은 좀 많이 지금 축소가 됐죠. 자, 아랍의 대학에서 박사는 원래는 법률적 견해를 가르치거나 제기할 수 있는 자격증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박사 가운데 최고로 치는 박사가 서유럽 최초로 박사학위가 수여된 것은 파리 대학교 일인데 철학이 아닌 다른 분야의 전공자까지 PhD를 수여하는 것은 조금 의아되겠죠. PhD가 뭐냐면 철학 박사를 보고 PhD라고 그러거든. 그런데 철학 박사는 신학 박사 가운데도 PhD라고 해요. 우리도.
박사는 PhD, 저는 석사 출신이에요. 석사 출신이고, MDB 출신이에요. MDB 출신이고, 철학 박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거는 철학이란 말은 오늘날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은 좀 아니죠.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최고의 학문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최고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율교양. 과거에서 대학은 뭘 가르쳤느냐? 자, 커리큘럼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자유학. 자유라는 표현은 예속된 논의가 아닌 자유로운 시민의 활동. 그래서 교양이 필요하다. 시민, 자유로운 시민, 즉 엘리트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유시민의 활동은 순수한 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적 활동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교양학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수교양 그리고 선택교양이라는 부분이 있죠. 필수교양은 그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양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그리고 선택교양은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양을 들어라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교양 가운데서 최고의 교양이 뭘까요? 대학 가면 교양 가운데서 최고의 교양이 철학이에요. 근데 철학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선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교양을 실용 교양으로 듣겠다 해서 뭐 필요한 거, 뭐 컴퓨터,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신청을 하는데 저는 상당히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4년을 2년을 줄이려면 무조건 철학은 기본으로 깔아야 돼요. 4년을 2년으로 줄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든 철학을 깔아야 된다. 자, 문법, 변정용, 수사학, 기하학, 산술, 천문학, 음악 이런 것들이 교양이에요. 뭐예요? 수사학, 기하학, 산술. 우리나라는 여러분 다 고등학교 출신들이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우리 친구도 있고 고등학교 출신이죠. 한국은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이 있을까요? 수학을 하나요? 아니죠. 산수를 하는 거죠. 네? 수학을 하는 게 아니고 산수를 하죠. 수를 계산하잖아요. 수학은 뭐요? 수를 학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까지는 수학이 없어요. 산수를 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산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무조건도 산수예요. 다 산수예요. 산수. 그러니까 수를 가지고 인생이 뭐지?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수학이에요. 네, 그게 수학이에요. 교과서 이름을 바꿔야겠네. 그렇지. 맞아. 수학은 수를 가지고 이거는 뭐지?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를 가지고 자연 철학을 하기도 하고 수를 가지고 인문 철학을 하기도 하고 그걸 보고 수학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수학이 없지요. 정확하게 말해요. 그럼 대학을 가면 수학을 하느냐? 아니요. 또 우리가 착각 많이 하죠. 대수학이라면 대학 수학인 것처럼 보는데 대수학은 아니죠. 대입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대한다, 대입한다. 함수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대수학 등등. 어쨌든 한국에서는 아마 기공 같은 경우에도 거의 수학을 안 할 걸 산수를 하지. 거의 수의 계산으로 하지. 수를 학문하진 않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그 부분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는데 수석 입학은 한국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수석 졸업은 한국인이 없죠. 그런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쭉쭉쭉 내려갑시다. 쭉쭉쭉쭉쭉쭉. 쭉 내려가는 것보다 거기서 아까 전에 천문학 음악이 그것이다 했죠. 거기서 셋째 줄 내려가면 트리비움은 문법, 수사학, 논리학으로 오늘날 문과에 해당됩니다. 카드리움은 기하학, 산술, 음악, 천문학으로 오늘날 이과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또 학회, 그죠? 속에 음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테인데 중세 7학회 속의 음악은 오늘날의 음악학에 가까운 개념이 없고 피타고라스 이래로 서구에서는 음악은 수학과 근친 관계에 있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수학과 음악은 떼놓을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떼놓고 이야기하죠.
자, 이런 등등입니다. 쭉 내려갑시다. 제일 밑에 문단. 하지만 르네상스 이후 지식이 급속히 세소가 되면서 초월적 진리를 바라보는 관조는 세속적인 진리를 생산하는 데오로기 이론으로 아까 전에 내가 뭐죠? 인간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부분들을 인간 수정으로 끄집어내려온 게 로기다 그랬죠. 바로 이 이야기예요. 데오로기 이론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지식의 산실은 수도원에서 대학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장인의 작업장과 기업의 연구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세속화 과정에서 지식은 더 이상 영혼문학 이데아 세계를 보는 것이나 초월적인 신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상품의 생산과 제작을 위한 노하우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날의 대학은 직업 양성소입니까? 학문 연구소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지금 전환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대학의 역할을 못하게 됐다는 거, 이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쭉쭉쭉 내려갑시다. 산업과 학문이, 첫째 문단 중간쯤, 산업과 학문이 본격적으로 결합되는 것은 1950년대 과학혁명 이후의 일. 이때부터 과학 없는 기술, 과학 없는 산업은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세태의 변화는 당연히 대학을 크게 변모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은 자체 내에 수만 명의 박사급 연구원을 거느리고 있고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 학교를 만들었어요. 자기 아이들은 일반 학교 못 보내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테슬라라면 앨런 머스크를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과 연구와 개발을 주도하거나 경제나 경영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이 주로 이들의 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식의 생산이 기업과 정부의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므로 대학의 학부는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력을 제공하는 곳, 즉 맞춤형 인재. 대학원은 산학협동 이렇게 가면서 지식 생산의 주도권이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지식의 실용성이 강조가 되기 시작하고 한때 대학의 본래의 사명으로 여겨졌던 자유학회는 빛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인문학의 위기, 순수과학의 위기 이런 등이 발생됐다. 요즘은 다시 이걸 회복하는 추세로 가고 있죠. 결국은 기초학문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가장 고급스러운 작품을 만들 수 없다. 이래서 다시 인문학의 엄청난 유행이 한번 있었죠. 그 한국의 인문학의 유행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이기성. 꿈꾸는 다락방. 그 사람이 중심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보편인에서 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이제는 또 대학의 역할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계몽주의와 민주주의 영향으로 한 네 번째 줄 정도 중간에서 계몽주의나 민주주의 영향으로 대학은 대중을 위한 교육기관이 되었고 한국의 경우 고졸자의 87%가 대학에 입학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다가 대학을 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자, 학문의 횡단과 융합 밑에 문단 봅시다. 밑에 문단 이것도 넘어갑시다. 한 장 더 넘어갑시다.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서울대학교는 있죠. 서울대학교는 이거 읽어봅니다. 시작. 서울대학교는 자유전공학부를 설치했다. 그것의 목표는 아마도 르네상스의 보편인과 근대 전문인을 결합시킨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편인과 전문인을 결합한 이른바 스페셜리스트는 자신이 전공하는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분야와 넓게 접속할 줄 아는 이른바 T자형 인간입니다. 동물에도 환경이나 적용하는 보편적이죠. 특수한 환경에만 살 수 있는 특수한 종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사이에도 보편인과 전문인이 모두 존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자를 결합한 제3의 종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미래의 생산은 점점 더 예술가와 인문학자와 기술자의 상강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개가 합쳐져야 뭔가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했습니다. 예술가가 이 이미지를 상상하면 인문학자는 거기에 해석을 제공하고 엔지니어는 그것을 기술적으로 실현하는 방식 이것이 미래의 중요한 생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술적 창의성이 없는 기술 혹은 문학적 서사가 깨내는 기술은 하나 기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했죠. 예술가가 이미지를 상상하면 인문학자는 거기에 해석을 제공하고 엔지니어는 그거를 기술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인데 이 세 가지를 한 사람이 합니다. 요즘. 즉 1인이 이 세 가지를 다 이루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죠? 요거를 만든 사람. 맥북, 다시 말하면 애플의 창시자 누구죠? 스티브 잡스. 네,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는 떼서 따로 공부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미래의 공학자는 어느 정도 예술과 인문학에 대해 이를 갖추어야 됩니다. 나아가 기술적 수단으로 제작되는 기술 형상의 시대에 예술가는 기술을 이해해야 되며 사회적 소통이 주로 이미지와 사운드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인문학자는 새로운 매체의 기술과 예술가 기술을 이해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향해서 전문적 지식으로 여기서 다시 지식들을 통합으로 이 역사적 경향은 장기적으로 대학에서 교양과 전공의 내용은 물론이고 사이의 관계도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속해서 봅니다. 미래에 조금 더 전문가와 전문적 지식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겠지만 나를 행동과 접속과 융합의 능력, 즉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다른 분야와 결합시켜 하이브리드를 창조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대학이다. 자, 대학과 철학 마지막에 읽어봅니다. 철학의 학문적 모든 지적 탐구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배웠고 또 역사적으로 보아도 거의 주요 학문이 철학에서 분화되었다는 점에서도 배웠습니다. 학문가의 단절이 문제라면 그 끊어진 유출을 다시 이어주고 메꾸어지기는 철학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전적인 학문간의 연계성을 찾는 것은 그것들이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오거나 그것들이 지향하는 바가 결국은 같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방법일 것인가 그 방법을 어떤 부분에 기초있다 역사적 원칙으로 하는 철학에서는 찾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중요성이 제가 철학을 선택했던 이유 4년을 2년을 줄였는데 왜 철학을 선택했냐 할 때 모든 학문이 다 쓰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그러면서 왜 경제 철학까지 다루려고 하느냐? 이 철학이 나중에 결론적인 이제는 시대가 또 변했어요. 변해서 이제는 경제라고 하는 부분을 모든 걸 남기게 된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알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뭘로 돈 벌어요? 네, 전자의 중심은 반도체. 반도체는 어디서 캐요? 모래에서 캐죠. 모래에서 실리콘에서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삼성은 돈을 어디서 번다고요? 반도체. 라고 착각을 해요. 삼성은 어디서 돈을 벌까요? 부동산. 삼성이 가진 자산 가치의 거의 80%가 부동산이에요. 자, 삼성전자 본사 한번 쳐보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쳐보라 그랬죠? 삼성전자의 본사를 한번 쳐봅시다. 삼성전자. 그냥 대충적으로 그냥 보세요. 삼성타운. 이미지를 보고 있죠? 네. 네. 요 부동산 얼마일까요? 그죠? 사실은 돈은 이거예요. 그러면 전자에서 반도체에서 벌어가지고 뭘 산다는 이야기예요? 반도체에서 벌어서 뭘 산다는 거죠? 그렇죠. 땅과 집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리로 간다.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이재용이가 삼성전자의 주식만 갖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대주주는 외국 자본이 많아요. 외국 자본이 많다. 삼성전자는 한국 거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학에서의 결국은 뭐죠? 결국은 모든 학문들이 남기는 것은 뭐다? 부동산이 아니고 모든 학문이 남기는 것은 경제라는 것으로 이제는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경제 철학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는 조금 다뤄보려고 해요. 자, 지금 9시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잠시 한 10분 정도만 휴식하고 지금 내가 나눠주는 거 이번에 읽고 와야 돼요. 읽고 와야 되는데 그것만 조금만 설명하고 마칠게요.